정부가 AI 분야에 올해의 3배 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 같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도 4조 2천억 원이 처음으로 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산업 경제 혁신과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마켓워치 첫 소식 전민정 세종주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내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 규모는 728조 원입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고요. 전년보다 54조 7천억 원 늘어나 예산 증가율은 8.1%에 달했는데요.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2~3%대 증가율의 긴축 재정을 강조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적절한데 잘 쓰여서 성장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말이죠. 어디에 주로 쓰이게 되나요? 네, 복지 지출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R&D와 AI, 초혁신 경제 선도 산업 투자에 예산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출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일명 재정 씨앗론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늘리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 성장이 다소 높아지고 그래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AI 분야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에 5년간 6조 원을 쏟아붓는 피지컬 AI 중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요. 신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R&D 지출을 19%나 늘려 역대 최대인 3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 산단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내년 처음으로 4조 2천억 원이 배정됩니다. 네,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을 더 늘린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 둔화와 세수 여건 악화로 내년 국세 수입은 390조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늘어난 예산 확대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당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재정 적자가 쌓이며 실질적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4%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국가부채 고삐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관리재정 수지 적자 3% 이내라는 재정 준칙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내년 국가채무도 1,415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서게 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엔 50%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 R&D 투자에 예산을 많이 쓰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라도 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나라가 돈을 많이 쓴다는 건 국채 발행이 늘고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2년의 세수 펑크를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서 2020년 18조 6천억 원이었던 국채 이자는 지난해 28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11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채 이자는 36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기재부는 IMF 주요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0에서 78%로 현재 우리나라 나라빚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국제 수요가 많아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위험도 낮다는 점에서 채권 수요와 금리 여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또 만기 도래 국채 불량 역시 부담 요인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규모로 발행했던
발행했던 국채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규모는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정부는 원금을 갚고자 새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가 시장에 풀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조달 금리가 높아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은 물론 시중 금리까지 끌어올려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가 커지게 돼 자칫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